뭐 거의 강원일보 특집 같은 느낌이.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지난해 동기에 이제 7,417억 원이었는데 한 3분의 1 수준이기도 하고요.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우리가 강원랜드 그렇죠. 영향을 받는 재래시장, 서비스업, 운수 완전히 이거 초토화됐다 그러는 거예요. 해강지역 개발기금은 이제 폐특법에 따라서 이익금의 25%를 그 지역에 지원해야 될 기금이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저희 또 강원랜드 관계자랑 오늘 또 네. 전화 연결을 이 폐광기금 납부할 돈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애초에 이 법안이라든지 기금을 설정하는 기준 자체에 이런 특유의 상황은 없었던 거죠. 이 모든 전제들이 다 틀어져 버려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막장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생존 달렸다. 형평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관광진흥기금은 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해관기금은 왜 단기 순위로 하냐. 그리고 단기 순이익의 기준은 또 어디까지 볼 것인가. 내년에 폐강기금이 0원이라면 네. 2,070억을 쓰는 방안을 일단 강원도에서 고려 중이에요. 만약에 재판 결과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한다면 네. 돌려줘야 해요. 맞기에도 사실은 조금 그렇죠. 난감한 강원도 기자들의 거침없는 수다 타임 강원 기자회견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강원 기자회견의 원년 멤버신 최수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또 이렇게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강원 기자회견을 해야 나도 좀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할 말 다 하는 강원 기자회견을 해야 네. 이게 나도 이게 참 이 평론의 격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자주 불러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소장님하고 국장님보다 강원일보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되네. 여기 또 현직 강원일보 정치부 에이스신 최기현 선배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선배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뭐 두 분 선배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예, 뭐 한 수 배워가는 자리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거의 강원일보 특집 같은 느낌이. 근데 이게 뭐 강원도에 언론이 많은데 네. 유독 또 이렇게 강원일보 출신들만 제가 편애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저도 아는데 어떻게 나도 하다 보니까 지금 예. 거기가 나도 이제 거기 친정이라 또 와서 됐는데 네, 다음에는 저 강원도민일보 비롯해서 그렇죠. 예, 네, 우리 다양하게 강원도 내 KBS, MBC 지원 경쟁사 방송사까지. 예, 저희 뭐 열려 있습니다. 네. 어느 기자들라도. 네, 저희 항상 열려있는 강원 기자회견.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예. 이번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얼마 전에 다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네. 이게 8월 뭐 그동안 계속 휴장을 반복해 왔잖아요. 예. 그만큼 좀 매출 손실이 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렇죠. 또 규모가 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강원랜드 올 상반기 매출이 한 2,706억 원 정도라고 집계가 네, 돼 네, 있어요. 네. 지난해 동기 대비를 보면 지난해 동기에 이제 7,417억 원이었는데 한 3분의 1 수준에 네. 불과하고요. 뭐 2차 유행 기간에 뭐 매출 감소도 한 627억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집계되고 있고요. 강원랜드 하루 휴장 시에 네. 발생하는 매출 손실이 대략 뭐 37억, 일일 매출 손 37억 정도 된다. 네. 계산을 해보면 이제 연말까지 해보면 연말까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뭐 워낙 1월 달부터 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초반기에 너무 심했기 때문에 뭐 다중이용 업소들에 대한 특히 이제 공공성이 있는 다중이용 업소들은 다들 이제 출입이 제한되거나 운영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었고요. 특히 이제 강원랜드가 주력하고 있는 카지노 산업, 또 뭐 호텔이라든지 거기 워터파크라든지 여러 산업들이 사실은 좀 코로나19의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이제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고, 아까 이제 최기영 기자가 매출 손실액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 5천억 이상 지금 매출 손실이 발생한 거죠. 강원랜드가 1년에 벌어들이는 액수 중에 상당 부분이 카지노 산업에서 나오고 있는데 카지노 자체가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것 같아요. 네. 나는 여기서 조금 좀 더 다른 측면을 한번 보는 게 네. 굉장히 이게
조금 우리가 이제 강원랜드의 좀 이면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카지노 업적이라는 게 예. 불황과는 상관이 없어요. 네. 오히려 사실 불황이 더 잘 돼. 아. 왜?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여기에서라도 조금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인간 욕망, 이걸 본연의 심리가 작용하는 게 카지노 시장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카지노 시장은 불황을 몰라요. 불황 때 잘 되고 그런 카지노가 지금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강원랜드가 지금 우리 두 분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마이너스 63.5%의 상반기 이제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3대 카지노가 있어요. 파라다이스 카지노, 그다음에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고 네. 공공기관인데 예. 외국인 전용 카지노. 네, 네, 네. 파라다이스가 41.1의 마이너스가 났고 그랜드 코리아 레저가 40.5가 났어요. 아. 거의 비슷비슷한 수치인데 강원랜드가 좀 더 많아요. 왜? 그렇죠. 내국인 전용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강원랜드 이게 수치로도 더 확인이 되는 게 주가가 강원랜드가 작년까지 연말에 종가가 3만 원 정도에 거래됐는데 이달 8일 기준 내 종가를 봤더니 2만 1,800원이에요. 아. 거의 8,000원 이상이 마이너스 난 거예요. 결국 기업 가치라는 건 주식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에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러니까 재미있는 게 국민연금이 강원랜드가 안정성이 있다고 국민연금이 자산 운용을 하는 거예요. 네. 자그마치 지분율 5%가 있어요. 아. 주식 5%를 가지고 있어. 예. 근데 이게 주식별 가치가 26%가 감소하니까 지금 이 국민연금이 작년 말에 3,200억을 우리가 주식 가치였는데 지금 이달 기준 하니까 2,300억이라는 거예요. 아. 여기서 딱 드러나잖아요. 자그마치 900억 가까이가 손실이 난 거예요. 국민연금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산업을 바라보는 네. 우리가 이 사실은 수치뿐만 아니라 예. 산업 경제에 미치는 내면 효과까지 이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영업 문을 다시 열었다고 해도 고객 수도 제한해서 받고 있는 거죠. 아. 문을 다 완전히 연 건 아니고 일부만 또 운영을 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네네네. 되겠는데 우리가 8월 달에 재개장했을 때만 해도 일일 입장객 수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받고 예약 받은 사람 중에서 선택이 된 사람들만 10%로는 알고 예, 있는데 예. 네. 근데 이제 뭐 전에 우리가 평소 같으면 강원랜드가 하루에 보통 한 8,000명에서 9,000명, 뭐 많게 주말 같은 경우 한 10,000명 정도 출입을 했었는데 8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10%, 뭐 700명, 75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건 수치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실제 그 인원도 안 왔었어요. 그러니까 노쇼 고객까지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우리가 강원랜드 그렇죠. 영향을 받는 재래시장, 서비스업, 운수 뭐 많잖아요. 숙박, 음식. 이게 지금 완전히 이거 초토화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잖아요. 실제 그 현장에서는 뭐 정선의 고안 사북 주변 일대 강원랜드 주변에 매출 감소가 피부로 느끼는 상인들 뭐 거의 문을 닫은 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나마도 운영하는데도 예년에 비해서 매출은 10% 정도 올린다. 뭐 이제 이런 상인들의 좀 하소연들이 많이 나와서 거의 지금 강원랜드 주변은 거의 유령 도시처럼 변했다. 또 강원랜드가 이렇게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으면서 예. 또 폐광 지역 개발 기금에 대한 얘기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 개발 기금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건데 이게 이번에 매출이 급감하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강원랜드가 이제 1년에 내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뭐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제 크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세금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지난해 국세를 한 3,400억 아. 정도 냈고요. 지방세는 이제 226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랑 이제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제 관광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그 매출액의 10%를 냅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지난해 10%. 네. 1,476억을 냈어요. 어. 1조 4천억 정도 총 매출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추산해 볼 수 있겠고요. 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이제 페특법에 따라서 이익금의 25%를 예. 폐광지역에 냅니다. 이제 예. 지난해 이제 한 1,452억 원 정도를 냈고요. 이제 이 폐광기금은 이제 강원도와 전국의 폐광지에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되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매출액은 줄어들어도 매출이 영원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줄어들면 관광기금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영원히 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 폐광기금은 독특한 게 단기 순위,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지만 낼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강원랜드가 상반기에 매출 감소액이 줄어들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매출 감소액이 아까 뭐 5천억 줄었지만 2천억 정도 났다 그러면 관광기는 거기에 10%니까 200억은 있는 거예요.
근데 폐광기금은 매출의 감소도 중요하지만 매출의 감소로 인해서 순이익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순이익을 지금 못 올리는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잖아요.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뭐 삼척 도계라든지 태백, 영월, 정선 그 외에 이제 문경이나 뭐 전남 화순이라든지 뭐 보령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 지원해야 될 기금이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순이익을 올리지 못하니까. 적자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뭐 폐광기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지죠. 없어 보이고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지난해 이제 폐광기금으로 한 사업들을 보면 이제 강원도가 주민 창업 지원 사업에 한 8억 정도를 썼고요. 폐광기금에서. 그리고 이제 뭐 폐공가들, 폐광재기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 13억 정도 썼고요. 태백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나 이제 오로라 파크 조성 사업, 슬로우 레스토랑 조성 사업 등에 이제 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고, 삼척도 도계 복합교육 연구관을 지었고요. 폐광기금으로. 또 영월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반도 습지 네. 조성 사업을 조금 했고, 정선도 고안에 작은 영화관을 건립을 했어요. 폐광기금으로. 뭐 경북 문경 같은 경우에도 단산 모노레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이제 내년에 폐광기금이 0원이 된다면 이런 사업들이 이제 백지화되는 거고, 이 중에 또 연차 사업들이 있어요. 이제 네. 연차 사업들이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네. 사실 아까 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강원랜드라는 게 캐시카우다 보니까 수익이 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사실 상상하기 힘든 그렇죠. 초유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폐광기금은 당연히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네. 수년간 그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 계획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업들이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는. 예, 여기서도 하나 또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형평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관광진흥기금은 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럼 폐광지역진흥기금은 폐광기금은 왜 단기 단기 순이익. 순이익으로 하냐? 그리고 단기 순이익의 기준은 또 어디까지 볼 것인가? 아하. 우리가 회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예. 단기 순이익이라고 해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 어디까지를 제외하고 그럼 우리가 수익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점에서 사실은 이 우리 최국장 잘 지적했지만 이 법이 성안된 게 특별법이잖아요. 네. 이른바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의 재편성 때문에 폐광 지역을 없애면서 여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 과정 혹은 미래에 대한 설계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라고 폐광 기금을 줬으면 이게 오히려 핵심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맞춰 이것도 그럼 매출액 기준으로 가야지. 왜 여기 이거는 단기 순위로 가고 이건 매출액 기준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형평성 논란도 우리가 여기서 짚어내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유사 변종된 많은 바이러스 함께 간다면은 강원랜드가 불안과 거리가 멀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심리적 패닉 상태가 오게 되면은 강원랜드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처 마련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규정이 있고 법이 제도가 있다면 여기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네. 이 딱 시점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강원도가 또 내년도 폐광기금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총 1,400억 원 예.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뭐 강원랜드로부터 지난달 받은 과소징수분 한 1,074억은 우선 투입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 400억 정도는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5년에 이제 시효가 만료가 되는데 이거 벌써 2번 정도 연장이 됐죠.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폐특법의 시효를 없애는 개정안들이 네. 지금 이철규 의원도 내놓고 유상범 의원도 내놨잖아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이 논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지적한 상황 중에 이 코로나19가 없었으면 강원랜드가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 이거는 아예 애초에 이 법안이라든지 기금을 설정하는 기준 자체에 이런 특유의 상황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초유의 코로나19라는 게 발생을 하니까 이 모든 전제들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0원이 될 수도 있네. 그럼 폐광 지역을 지원하는 기금은 뭘로 마련하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지금 폐특법 그 개정안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 같이 놓고 그럼 폐광 지역의 자생력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인프라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를 같이 논의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최 소장님께서 형평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매출액이 네. 10%라 그러면 네. 명확한 기준이 되는데 순이익이라는 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정 소송까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는 상황이 빚어진 거죠. 법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얘기고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일단은 1,070억 원을 최근 3년간 과소 납부했다고 행정명령을 내렸으니까 강원도에서 네. 납부하라고 일단은 이제 법원
판단에 따라서 1,070억을 일단 냈습니다. 강원랜드가. 내년에 폐강 기금이 0원이라면 네. 이 1,070억을 쓰는 방안을 일단 강원도에서 고려 중이에요. 고민하고 근데 있고. 이제 문제는 만약에 재판 결과에서 강원도가 강원랜드가 승소한다면 네. 돌려줘야 해요. 아, 그렇죠. 예,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아, 지역에서 일단은 쓸 수가 없죠. 행정명령을 법원에서 인용을 해줬으니까 돈은 내놨는데 네. 본안 소송에서 소송에서 실제 이 돈을 내가 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를 다시 따져보면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돈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강원랜드에 강원랜드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폐강 기금이 심각한 일이죠. 0원이라고 했을 때 이 돈을 사실 쓰기도 네. 이 돈으로 막기에도 사실은 조금 그렇죠. 난감한 법원의 최종 상황이기 판단이 있어야 되는 때문에, 거니까. 네. 물론 2심, 3심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돈을 쓰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저희 또 강원랜드 관계자랑 오늘 또 네. 전화 연결을 네. 하려고 하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LG 엘로비전 강원 기자회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좀 강원랜드 운영이 힘든 상황인데 저희가 좀 폐광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어요. 이 폐광기금 납부할 돈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떤 상황일까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폐광기금은 법적인 그 납부 요율이 정해져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저희도 이제 올해의 영업을 다 결산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거의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카지노를 휴장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 수익 측면에서가 조금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저희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 영업 올해 결산을 다 해봐야지 일단은 알 거는 같습니다만 다만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폐강 기금을 납부 기준을 바꿔야 된다. 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강원랜드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혹시 이제 뭐 하고 계신지 일단은 근데 그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법적인 부분이나 제도적 부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왈가왈부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부분이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법을 개정을 해서 법의 목적이나 법 취지가 생긴다면 그거에 수능에서 따라가는 회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네. 뭐 이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좀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고 계세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저희는 최소화해서 네. 불효불급한 것들은 사용을 하지 않고 예. 포스트 코로나 19를 대비해서 영업, 그러니까 카지노 영업이든 저희 리조트 마케팅 영업이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적용할지 그래서 모객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깊이 있게 좀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오늘 뭐 바쁘신데 국정감사 또 앞두고 계신데 연결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원년 멤버 최수영 네,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소장님께서 이제 헤드라인 뽑아주시면 됩니다. 기준 알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선정 기준 말씀 주시죠. 선정 기준은 뭐 일단 제가 중요한 건 압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압축성. 직격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소멸 위기의 폐광지, 대안은 지속 가능한 강원랜드. 이렇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 지속 가능한 가능한 강원랜드. 저는 좀 직관적으로 했어요. 황금알 낳던 강원랜드. 코로나19 늪에 빠지다. 늪에 빠지다. 저는 이렇게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또 헤드라인 뽑아보려니까 너무 긴장되는데 네.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막장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생존 달렸다. 오늘 이거는 뭐 제로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최국장 걸로 가야 돼요. 아, 왜냐면 네. 늪이에요. 늪. 네. 사실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나아갈 수도 지금 뒤로 물릴 수도 없는 아주 곤혹스러운 시기라 늪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늪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빠져나오는 지혜부터 강구하는 게 지금 강원랜드 닥친 가장 큰 과제다. 저는 최국장 하겠습니다. 네, 해몽이 역시 탁월한 해몽이신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